치아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면 사실 발치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직 성장이 안 끝난 초등학생이라서 이거 발치하면 임플란트도 할 수 없고 문제가 너무 커지는데.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맨입니다. 오늘은 위 링크에서 기존에 보여드렸던 사례보다 더 심한, 여태까지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서 가장 심하게 부러진 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걸 안 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자, 왜 그렇게 진행했는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진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일단 침이 묻어 있으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치아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고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앞니 쪽을 크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다른 치과에서 응급으로 신경치료를 1회 받고 온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 후에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은 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기존에 봤던 케이스와 달리 이 케이스는 엑스레이를 보자마자 그냥 발치하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처럼 엑스레이에서 파절선이 보일 정도면 파절이 중간 어디쯤에서 멈춘 게 아니라 치아의 반대편까지 관통한 파절이기 때문입니다. 콤빔 CT를 찍어봤을 때 렌더링된 이미지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수평면, 엑시얼 뷰로 봤을 때는 치아의 쪼개진 양상이 잘 관찰됩니다. 세지탈 뷰, 시상면 쪽에서 보면 사선으로 치아의 혀쪽, 뿌리 쪽으로 잇몸 라인 하반까지 치아가 파절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발치하고 임플란트 혹은 크라운 브릿지가 맞는 치료일 수 있지만 환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 환자가 제 조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료 결과가 그닥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몇 년 못 쓰고 결국 발치하게 된다 하더라도 환자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무모할 수 있지만 해당 치아를 살려서 써보는 치료를 하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봅니다. 해당 사진에서 색조를 조정해서 대조도를 좀 더 강화시켜보면 크랙 라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잘 보려면 물기를 모두 제거하고 건조시킨 상태에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잇몸을 살짝 들어서 보면 균열선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첫날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의 첫날 과정, 아마도 치수의 발수 과정만 거쳤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마저 진행해야 됩니다. 먼저 마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치아끼리 닿지 않도록 교합 조정을 시행해 줍니다. 마취를 했기 때문에 치아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밀어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밀어보면 치아의 머리와 뿌리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치아를 원래 위치로 복구시키고 유지시킨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치아가 덜렁덜렁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치료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당 치아가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꼭 누르고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신경치료는 하루 만에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 환자는 상태가 너무나 응급이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빨리 마무리하기로 하고 많은 시간을 걸려서 하루 만에 신경치료를 완료합니다. 현재 지금 신경치료를 하는 사진에서도 파절선은 명백하게 관찰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분리된 치아의 뿌리와 치관 머리 부분을 파이버 포스트, 레진 코어, 레진 시멘트로 연결해줍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 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치아의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을 연결했지만 기본적으로 치아의 파절을 추가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크라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날 크라운 프랩, 치아의 삭제와 임시치아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합니다. 원래 지금처럼 부러진 케이스, 치관치근 파절 케이스에서 치아의 파절을 막으려면 지금 보이는 저 파절선의 하반까지 크라운이 위치해야 됩니다. 그 말은 크라운의 경계인 마진을 해당 파절 부분 아래까지 위치시켜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려면 잇몸 하반까지 치아를 삭제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잇몸 살을 도려낸 것뿐만 아니라 잇몸 뼈까지 같이 삭제하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에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고 환자의 나이가 어린 것을 감안하여 크라운 치료만으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크라운 프랩을 끝냈습니다. 조금 더 잇몸 하반까지 내리려고 하다가 아직 환자의 나이가 어려서 나중에 잇몸이 추가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다시 크라운을 교체하기로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든 입시차를 끼워주고 다음 내원 때 통증이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다행히 자발통 그리고 음식이 닿았을 때의 통증도 대부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최종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치아의 색조를 최적합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나왔습니다. 뺨 쪽만이 아니라 혀 쪽도 반대편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복제해서 충분히 오목한 혀 쪽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치아의 삭제량이 많지 않고 다소 부족해서 내부에 크라운 속고모들이 비쳐 보입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시적 껴봅니다. 크라운 프레프의 잇몸이 약간 내려가서 경계가 보이지만 지금 이 환자는 그런 심미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빠르게 크라운을 최종 접착해서 치아가 부러지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껴본 상태로 바로 최종 접착을 시행합니다. 크라운의 외형은 나무랄 데 없이 인접치아와 대칭인 최종 크라운입니다. 최종 접착 후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파이버포스트가 치아의 머리와 치관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지금부터 대략 4년 전에 2주가 안 걸리게 열흘 정도 만에 급하게 끝낸 초등학생 조카 치관치근 파절 치료 증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꽤나 어려운 증례입니다. 다만 치료한 지 4년이 경과해서 여태까지 매년 한번 내원해보라고 전화할 때마다 아무 불평감 없이 밥 잘 먹고 있다고 해가지고
집이 좀 먼 관계로 현재까지는 내원하고 있지 않지만 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환자가 지금의 이 환자처럼 오랫동안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런 케이스로 오셨을 때 실제 치료가 가능할지는 직접 지켜봐야지 알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치과에서 투스맨이 치료했던 증례 중에서 가장 크게 부러진 치관 치근 파절에서 크라운 치료로 다행히 마무리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